안녕하십니까. 다시 시작하는 재활 물리치료사 박세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이 수술 환자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수술 환자들이 좀 모르는 상식이 있어요. 휴유장애 담보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우 손해사정법인 권준모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휴유장애 담보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우 손해사정법인 대표 권준모 손해사정사고요. 저희 회사는 20명 정도 전문가가 있는 집단으로서 간호사 출신, 물리치료사 출신, 행정사 출신, 손해사정사 출신, 그리고 보험회사 출신 손해사정사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조금 전문가 느낌이 나고, 하여튼 제가 그 휴유장애 진단금, 휴유장애 보험금, 이게 간단히 어떤 건가요, 손해사장님? 그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고가 나거나 또는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다가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몸에 불편함이 남았다라는 걸 우리가 후유장애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이 남은 정도가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되면은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어떤 수술하고 6개월이 지나면, 맞죠? 6개월이 지나면 휴유장애의 그 진단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휴유장애 보험금 또는 휴유장애 진단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휴유증이 당연히 남게 마련이죠. 그렇죠. 완벽한 수술은 없습니다. 그런 휴유증에 대한 어떤 보상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그 일반 수술 환자분들이 휴유장애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휴유장애 담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담보를 다 알아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손해사사님이 알아봐줄 수 있는 그 담보 금액을 어떻게 알아봐줄 수 있나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후유장애 담보를 잘 모르세요. 근데 보통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 보험에는 기본적으로 후유장애 담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 담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담보도 확인해서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손해사상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보 금액을 일일이 다 알아보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손해사상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본인의 담보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종신보험의 담보가 1억이 있었고 실비에 2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해서 5% 장애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종신에서 500, 실비에서 100, 중복이도 돼요. 맞아요. 이게 중복이 돼요. 그래서 보험이 만약에 3개, 4개다, 그럼 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돈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여튼 휴유장애 담보금을 제 영상 시청자분들이 일일이 알아볼 필요 없이 손해사정사님이 알아봐 주신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수술한 지 6개월 지나신 분들은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휴유장애 진단서 발급,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아닌가요? 그렇죠. 진단서만 발급이 되면 전 솔직히 혼자 했어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죠. 네. 저는 혼자 해결했습니다. 역시. 휴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혼자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아니까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고 아니까, 저는 수술한 병원에서 했어요.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서 척추관절병원에서 근무 실장이었을 때 수술을 해서 네.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잘 안 써주시려고 하셨어요. 특히 대학병원은 더더욱 안 써줍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일단 주치의분께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돼서 후유증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인정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거죠. 약간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 그렇죠. 네. 수술이 잘못됐나? 치료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장애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저희도 생각하는 게 어디가 절단이 되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런 심한 것만 장애로 생각하지, 그 외적인 부분들은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런 진단서 발행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게 휴유장애 진단서 발급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선생님께서? 일단 그 손해사정사,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객분이 또는 환자분께서 후유장애가 남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치의분한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주치의분께서 다양한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시면, 진단 발행을 거절하시면은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에 계시는
정형외과나 재활학과 교수님들께 저희가 따로 진단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손혜자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병원에서 좀 진료를 다시 보시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치의가 발급 안 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손혜자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하는 게 더 일처리가 더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저희 영상 구독자분들이 제일 많은 게 골절 환자분들이시거든요. 네. 보통 담보율이라고 해야 되나 지급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다 다르겠지만 보통 뭐 팔꿈치 골절, 발목 골절 이렇게 있는데 맥스는 얼마고 최전 얼마고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보험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따지면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뭐 다리라든지 팔 하나의 관절이 부러졌다라고 하면 5% 장애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5%의 기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일정 부분 움직이는 게 불편해야 돼요. 최저가 5%고, 근데 만약에 불편한 게 정말 정말 심하다라고 하면은 최대는 뭐 30%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20% 정도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20%까지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수술은 휴유장애 담보가 조금씩은 다 되긴 하잖아요. 네. 뭐 인대 수술도 있고, 그 다음에 힘줄 수술도 있고, 힘줄 수술도 마찬가지로 좀 맥스가 있고 좀 하향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나 힘줄 같은 경우도 움직임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하면은 최소 5%에서 많게는 10%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조건은 영구적으로 불편하다라는 조건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 불편함이 일정 기간 짧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 지급률을 못 받거나 또는 지금 말씀드렸던 5%나 10% 정도에서 20% 정도밖에 못 받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게 좀 그 골절 그 다음에 힘줄 수술, 인대 수술 다 휴유장애 담보가 조금은 나오는데 뭐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정확한 부분은 또 그 주치 여기가 또 정해주시는 또 병원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좀 조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손혜사 선생님이 이제 어떤 일을 이렇게 도와주시게 되나요? 이렇게 만약에 저희 그 구독자님들이 이제 전화 문의가 오시면 네. 어떤 것들을 이제 대충 큰 흐름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가장 먼저 후유장애 담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담보 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좋은 건 지금 그 대표님처럼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냥 본인이 진단을 받아서 청구하는 게 제일 좋죠. 네네. 거기까지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 만약에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못하시거나 또는 병원에서 지급을 거절한다거나 진단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병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곳에 모시고 가서 진단 받는 것까지도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비용이 그러면 그 구독자님께서 비용이 어떻게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상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상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비용이라는 게 처음에 고객분들이 내는 돈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고객분들이 내는 돈은 없고 그 보상 금액이 나왔을 때 그 보상 금액을 가지고 대충 수수료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개인마다 다르고 사건마다 다르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문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표현하는데 독립손해사정사 분들께서는 예상되는 보험금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만약에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전방십자의 수술을 해서 600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600에 대한 몇 프로의 수수료를 받아 가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객분이 내는 돈은 없다. 그렇죠. 예, 그거를 알고 계시고 그 휴유장애 담보 금액이 나왔을 때 그 통장으로 입금됐을 때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을 때 그러면 고객님이 그 통장에 입금되고 나서 손해사님한테 다시 조금씩 그 부분 관련해서도 뭐 사건마다 다르지만 거의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실제로 고객분께서 비용을 먼저 내시거나
또는 받으신 보험금에 비해서 과도하게 수수료가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 휴유장애 진단금, 휴유장애 진단금의 보험금, 휴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저희가 고정 댓글에 손해사정사님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자세한 또 문의는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수술하신 분들, 수술하고 6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휴유장애 진단서, 휴유장애 담보금액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